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하실 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겠다라고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뭐 좀 하다 보니까 살짝 이 동그라미로 정해놓은 기준을 세모로 한번 바꿨다가 또 이것도 약간 이상하니까 이게 X로 한번 바꿔서 해봤다가 자, 그런 날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오늘 제가 좀 그런 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평상시에도 영상에서는 자, 이렇게 기준을 동그라미라고 정했으면은 이 동그라미대로 밀어붙여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도 오늘은 그 흔들림 앞에서 졌었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은데요. 자, 오늘은 정확히 손익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. 단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자, 이 손익비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자, 문제는 이 손익비를 지킨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. 이 손익비는 항상 이 감정하고 대립이 되는 자, 이런 경향을 좀 보이는데요. 오늘 그 사이에서 이제 기준이 무너지는 자, 그런 케이스와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일단 저는 다날이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사도 많이 났었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다날 자, 오늘 자, 이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할 때 따라잡았다가 매수를 하고 요 구간에서 팔지를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손익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.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제 9,820원까지 이 종목이 이때 찍었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 9,860원 이상을 보고 싶었어요. 9,860원 이상. 근데 20원을 찍고 이렇게 슬슬슬슬 밀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이러다가 이때가 한 5% 정도였습니다. 5%. 근데 여기까지 깨고 쑥 밀리면 어떡하지? 아씨, 그럼 아까 내가 5% 그거 났던 거 다 날리고 이거 운 나쁘면은 야, 이것도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겠다,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 이제 생각이 엄청 저도 많아지겠죠. 이게 또 여기까지 이렇게 움팍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,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견디지 못하고 한 2% 정도 선에서 다 그냥 던지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실 때 야, 그래도 2% 수익 났으면 어디냐, 줄 때 지켰으니까 정말 다행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,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손익비도 지키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건데요. 자, 손익비는 손익비대로 챙기면서, 즉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, 뭐 대표적인 개념이죠. 이게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. 근데 줄 때 챙기자. 자, 이거는 조금 뭐가 살짝 안 맞죠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줄 때 챙긴다라는 개념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은 일단 챙기자라는 개념이잖아요. 근데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을 때 챙기면은 어떻게 됩니까? 결국 이 손익비는 지키지를 못하게 됩니다.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한 1%라도 수익 났을 때 챙겨버리면은 그러면 손절은 0.5%에 해야 되나요? 사자마자 바로 마이너스 1% 밀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. 그러면은 손익비를 지키는 게 사실상 좀 쉽지 않아지죠, 현실적으로는. 물론 본전 손절도 뭐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자,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세상에 어떤 뭐 굉장히 많은 단타 트레이더들이 모두가 다 본전 손절을 한다면 세상에 손실 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상충되는 구간에 있는데요. 이제 제 경우에는 손익비를 지키는 이제 매매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,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내가 설사 손실을 보더라도 반드시 이 손익비를 지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다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%로 좀 넉넉하게 잡고 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제 목표가는 한 6% 정도였어요. 6%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간다. 이대로 한번 밀고 나가자 였는데
자, 한 5.3% 정도 갔다가 스르륵 밀리니까 저는 도망 나왔거든요. 원래 제 계획은 그냥 고였어요. 마이너스 3% 오늘 내가 두들겨 맞거나. 왜냐면 그 전에 주말에 이제 단알로 벌어놓은 수익이 또 있었거든요. 이 마음 자세로 단알을 어떻게 보면 수익을 괜찮게 낸 거였죠. 그럼 이 정신 상태로 그대로 밀어붙여야 됩니다. 왜냐면 어차피 전날 이만큼 먹었으면 오늘 잃더라도 만약에 6을 먹었으면 오늘 뭐 마이너스 3 까져도 결국은 3이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이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, 자, 오늘 마음속에서는 손익비도 지키면서, 자, 줄 때 수익을 챙기자라는 이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상충한 겁니다. 뭐가 더 낫다, 틀리다,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, 자, 손실이 나더라도 그냥 손실을 내버리든가, 내가 원래 계획했던 구간에서 딱 매도를 하든가, 자, 정해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늘의 저처럼 이도 저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아예 그냥 손익비를 포기하고,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자, 감, 이걸 좀 따라보는 거죠. 경험에 의한 감에 의존해서 적당히 먹고 빠지는 매매를 하든가,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확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내가 섞어버린다?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. 그래서 동시에 이 두 개를 다 잡으려고 하는 순간 결국 어떤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건 없어지게 됩니다. 이 두 개를 동시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엄청 자유자재로 잘할 수도 있으시겠지만, 자, 그 전에 밟아야 되는 단계라는 게 있겠죠. 그 단계의 구간에서는 하나를 일단 먼저 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렇게 제가 매매를 하지 못했고요. 결국은 어설프게 뭐 이도 저도 아닌 약간의 수익으로 빠져나왔는데, 여기서 이제 경계해야 될 좀 그런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저는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자, 그래도 수익 났으니까 됐다 뭐, 아유 됐다 뭐, 다행이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위험한 이유는, 자, 첫 번째, 그러면은 원칙을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은 적당히 감에 의해서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팔자, 자, 이렇게 돼버리겠죠. 선택적으로 내 자신이 원칙을 지켰다 안 지켰다, 자, 이렇게 선을 넘나든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여러분들도 원칙이 있으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매매 기법이 있으실 텐데, 자, 이 원칙과 기법이 점점 감정 기반으로 바뀌게 돼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촉이라는 것도 그 안에 미묘한 감정이 들어가기 마련이고, 그 감정에 따라서 분명히 판단은 뭐 좋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간 틀리게 되는 애매한 경우도 있겠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칙을 만들고 기법을 만들어서 쓰시는 이유가,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내 감정으로부터 좀 선을 긋고 독립된 어떤 매매를 하기 위해서, 자, 원칙도 만들려고 그러고 나름의 기법도 만들려고 그 고생을 하시는 건데,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원칙을 뭐할로 만들 거며 그 기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장에서 실전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이유는 점점 이제 퇴색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, 결국에는 내 본인조차도 원칙이 왜 필요한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.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. 그러니까 아무리 뭐 불장이다, 뭐 핵탄두장이다, 이런 게 찾아와도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는 것이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.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고요. 네, 오늘도 그렇게 시장에서 또 한 수 배우게 되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손익비로 하시든 아니면 경험에 의한 적절한 여러분들만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,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건 간에 저는 딱 하나만 기준을 잡고 나아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 욕망도 충족시켜주면서 내 기준까지 동시에 챙긴다.
자,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. 이 둘을 동시에 잡으려고 할 때는 매매가 항상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복귀와 기준은 네이버 카페에 매일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. 혼자 하시기 어렵고 참고하시고 싶은 기준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